암행어사 철두야! 15년 전 부하의 칼에 맞고 죽은 암행어사가 고작 9살 시골 꼬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아이처럼 살던 길동의 눈앞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나타나며 비극은 다시 시작됩니다. 아이의 몸으로 원수의 객주에 잠입해 기회를 엿보던 길동. 하지만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고 급기야 현생의 아버지마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길동은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땅을 파헤치며 전생의 마지막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데 고사리 손으로 읽어낸 9살 어사의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옛 이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저기 충청도 깊은 산골, 콧물 찔찔 흘리는 9살배기 꼬마 녀석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녀석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겉은 애인데 속은 구렁이 10마리가 들어앉았거든요. 마을 서당 훈장님도 혀를 내두르는 길동이의 천재성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훈장님이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길동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훈장님,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훈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죠. 8살짜리가 감히 어른을 가르치려 든다고요. 훈장님은 길동이의 머리통에 꿀밤을 한 대 먹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저런 깊은 뜻을 알았을까? 천자문을 거꾸로 외우는 건 기본이고 사서삼경의 구절을 줄줄 읊는 모습은 마치 수십 년 공부한 선비 같았으니까요. 동네 아이들과 자치기 놀이를 할 때도 길동이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 이리 와. 하고 소리칠 때 길동이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런 무지몽래한 것들을 보았나? 자치기는 각도를 계산해서 쳐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멍하니 길동이를 쳐다봤죠. 무지몽매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길동이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실수했구나. 9살짜리가 할 법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면 길동이는 잠결에 목을 부여잡고 캑캑거리며 괴로워했어요. 이불이 땀에 흠뻑 젖도록 몸부림치면서 중얼거렸죠. 천수야, 내가 왜? 부모인 오서방 내외는 아들의 이런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오서방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혹시 귀신이 씌운 게 아닐까요? 무당을 한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소? 무당을 부르려면 돈이 있어야죠. 우리 형편에 무슨 수로. 부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 부부에게 무당을 부를 돈은 없었거든요. 그들은 다만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 5일장이 서는 날이 왔습니다. 읍내 장터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시끌벅적했어요. 엿장수 아저씨가 커다란 가위로 엿을 뚝뚝 자르며 외치는 소리, 싸전에서 풍기는 쌀과 보리의 고소한 냄새, 소가 우는 소리가 뒤섞여 장터는 온통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길동이는 아버지 오서방을 따라 쫄래쫄래 장터에 왔어요. 오서방은 집에서 키운 무와 배추 몇 포기를 팔러 온 것이었죠. 길동이는 아버지 옆에서 지겹지도 않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길동아, 우리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오서방은 아침부터 일한 배가 고파 아들을 데리고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이었지만 뜨끈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길동이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호호 불며 한 입 먹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밖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황급히 밖으로 나가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오서방이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봤어요. 그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비단으로 화려하게 꾸민 가마가 천천히 장터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가마 양옆으로는 칼을 찬 장정들이 호위하고 있었고요. 저분이 누구신가? 길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장돌뱅이 아저씨가 귓속말로 대답했어요. 쥐, 조용히 해라. 저분이 바로 천수 나으리시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시는 분이지. 관아의 사또님과도 친하시고 저분 한마디면 이 고을이 뒤집힌단다.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고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모습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얼굴은 살이 쪄서 둥글둥글했지만 눈매는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그 순간 길동이의 시선이 그 남자의 얼굴 한쪽에 고정되었습니다. 턱에서 귀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있었거든요. 오래된 칼자국 같았어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길동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여는 것처럼 천천히 선명하게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의 나는 길동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문창이라는 이름의 35살 암행어사였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 산길은 위험하오니 저희 주막에서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천수였습니다. 당시 천수는 나의 부하였어요. 나를 호위하며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돕던 사람이었죠.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3년을 함께한 믿음직한 부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주막 뒤뜰에서 잠시 말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칼날이 꽂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천수가 있었어요. 칼을 쥔 그의 손이 비에 젖어번들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천수야? 나는 피를 토하며 물었습니다. 천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으리,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시면 안 되지요. 사또 나으리께서 저에게 많은 돈을 주셨거든요. 나으리의 목숨값으로 말이오. 하하. 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천수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오서방 내외의 아들인 길동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길동이는 그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눈앞에 천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턱의 흉터, 저건 내가 죽기 직전에 휘두른 칼에 베인 자국이었어요. 저놈이다. 저놈이 나를 죽였어. 길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눈물이었죠. 천수는 장터를 천천히 거닐며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러다가 길가에 채소를 팔고 있던 할머니 앞에서 멈춰섰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시든 채소를 팔아! 내 길을 막고 있으니 치워! 나으리, 저는 이 자리에서 30년을 장사했습니다. 제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발로 할머니의 광주리를 걷어찼어요. 채소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천수의 권력을 두려워했거든요. 길동이는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어요. 아버지 오서방이 깜짝 놀라 길동이를 흔들었습니다. 길동아, 길동아, 정신 차려. 하지만 길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수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입술에서는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길동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길동아, 길동아. 오서방은 황급히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길동이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오서방은 아들을 등에 업고 국밥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장터를 빠져나가면서 오서방은 뒤를 돌아봤어요. 천수는 여전히 장터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듯이요. 오서방은 아들을 꽉 껴안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등에 업힌 길동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천수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그 목소리는 9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5년을 산 어사의 목소리였죠.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어르신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식혀서 하는 거라지요? 쪼만한 녀석이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네요. 길동이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높은 열에 시달리며 계속 헛소리를 했어요. 오서방 내외는 밤낮으로 아들을 간호했죠.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미움을 떠먹이면서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길동이의 눈이 또렷하게 떠졌습니다. 열도 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차분하고 냉정했죠. 아버지,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길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께 깍듯이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오서방 내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은 게냐? 네. 이제 다 나았어요. 길동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길동이는 밥을 먹다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읍내에 큰 객주가 있다고 들었어요. 천수 나으리라는 분이 운영하신다면서요? 오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길동아, 그 양반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무서운 분이시다. 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뭐라고? 오서방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인도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어요. 길동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 셈을 잘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객주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고요. 길동이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오서방 내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가난한 집안 형편을 걱정하는 게 기특하면서도 저런 어린 것이 객주에서 일한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아니다. 안 돼. 넌 아직 어려. 아버지, 저 이제 10살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심부름 같은 거 하잖아요. 길동이는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결국 오서방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일 같이 가보자. 하지만 받아주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다. 네. 아버지, 다음 날 이른 아침 길동이는 아버지와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천수의 객주는 장터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기와집의 대문도 크고 번듯했습니다. 대문 양옆에는 덩치 큰 장정들이 지키고 서 있었죠. 오서방은 문지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문지기는 길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코올리게를 받아달라고? 주인 나으리께서 한가하신 줄 아나? 그때 길동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물론이고 장부 정리도 할 수 있어요. 문지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이의 눈빛만큼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 진지함에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지기가 나와 손짓했어요. 주인 나으리께서 보신다고 하시네 들어가거라. 길동이는 오서방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큰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온갖 물건들을 보관하는 객주답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안채로 안내되어 들어가니 천수가 넓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장부가 잔뜩 펼쳐져 있었어요. 천수는 길동이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셈을 잘한다고? 네, 나으리. 그래. 그럼 한번 해보거라. 쌀 한 마리 15냥인데 쌀 7말 반을 사면 얼마냐? 길동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백열도 냥 반입니다. 천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주판도 없이 단번에 맞춘 거였죠. 오호. 재미있구나. 그럼 이건 어떠냐? 무명한 필이 22냥인데 사마를 깎아주면 15냥 4푼입니다. 천수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신기한 녀석이로구나. 좋아. 내가 마음에 든다. 내일부터 여기서 일해라. 고맙습니다. 나으리. 길동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거였죠. 그렇게 길동이는 천수의 객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싹싹한 심부름꾼이었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창고를 정리했죠. 천수는 길동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리하고 눈치도 빠르고 무엇보다 말을 잘 들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길동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길동이는 쥐새끼처럼 객주를 뒤졌어요. 창고를 살피고 장부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밤 길동이는 천수의 방을 청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한쪽에는 화려한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길동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낡은 벼루였습니다. 그 벼루를 보는 순간 길동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전생에 자신이 쓰던 것이었거든요. 벼루 밑바닥에는 작은 글씨로 문창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이. 길동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벼루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길동이는 주모 아줌마와 마당쇠 아저씨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뒷마당에 큰 고목나무 있잖아요. 거기는 왜 아무도 안 가요? 주모 아줌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주인 나으리께서 누구든 그 근처에 가면 호되게 벌을 주신단다. 왜요? 글쎄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가까이 가지 마라. 마당쇠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 번은 취한 일꾼이 거기 가서 땅을 팠다가 주인 나으리한테 들켜서 죽도록 맞았어. 그 일꾼은 그날로 도망쳤지. 길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뭔가 있구나. 저 나무 밑에 분명히 비밀이 숨겨져 있어.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객주 큰 방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천수가 관아의 이방을 불러 술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안주를 나르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죠. 이방, 나으리. 요즘 관아에서 조사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천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방은 술잔을 비우며 웃었어요. 허허, 천수 형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했지요. 장부도 깨끗하게 고쳤고요. 그래도 불안하오. 혹시나 옛날 일이 들통나면. 그건 더욱 걱정 마시오. 15년 전 일을 누가 알겠소? 게다가 증거도 다 없앴잖소. 천수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증거라 하나 남았지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있으니 괜찮아. 어디 말이오? 뒷마당 고목나무 밑이야 썩어 문드러진 뼈다귀와 그 쇳덩어리. 마페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난 영원히 안전해. 누가 찾겠나? 하. 방문 밖에서 듣고 있던 길동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거였어요. 마페.
암행어사의 증표인 마패가 거기 묻혀 있다니. 길동이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루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방 안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냐? 천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천수가 밖을 내다봤어요. 길동이는 황급히 고양이 흉내를 냈습니다. 야옹, 야옹. 천수는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마침 담장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 고양이였구나. 빌어먹을. 천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길동이는 어둠 속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길동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고목나무 밑. 거기에 전생에 자신을 죽인 증거가 묻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파내면 천수를 벌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길동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타났다 했어요. 기다려라. 천수 내가 묻은 걸 내가 파내겠다. 그리고 내 죄를 세상에 드러내도 말 거야. 길동이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요. 천수 저놈이 눈치는 백단입니다. 9살짜리 눈빛에서 살기를 읽어버린 거예요. 길동이가 객주에서 일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천수가 길동이를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냉랭한 목소리였죠. 길동아, 이리 와봐라. 길동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수는 장부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너 요즘 밤에 뭐하니? 자고 있습니다. 나으리. 거짓말 마라. 마당쇠가 봤다더구나. 내가 한밤중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말이야. 길동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아, 그건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거예요. 밤에 배가 아파서요. 천수는 길동이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허허, 그랬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네 가거라. 네, 나으리. 길동이는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천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마당쇠, 저 아이 뒷조사 좀 해봐. 뭔가 석연치 않아. 길동이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들켰구나. 완전히는 아니지만 의심은 받기 시작했어. 그날 저녁 길동이는 집에 가지 않고 객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해가 질 무렵 객주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 서방을 불러오너라. 천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동이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곳에는 아버지 오서방이 장정 둘에게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길동이가 달려가려 하자 마당쇠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주인 나으리, 명령이야. 천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오서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차갑고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오, 서방. 내가 오늘 창고 청소를 했지. 네, 나으리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 방에 있던 고려청자 항아리가 깨졌더구나. 내가 청소하다 깬 게 틀림없어. 오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창고만 청소했지. 나으리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짓말! 내가 직접 봤어. 내 옷에 묻은 청자 가루를 말이야. 천수는 손가락으로 오서방의 옷자락을 가리켰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푸른빛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천수가 미리 뿌려놓은 거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정말 닥쳐. 이 방, 이 사람을 관하로 끌고 가시오. 그 청자가 얼마짜리인 줄 아시오? 100냥도 넘는 보물이오. 관아의 이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오서방의 팔을 붙잡았어요. 길동이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 주먹은 너무나 작고 힘없었습니다. 아버지,
길동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오서방은 끌려가면서 아들을 돌아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길동아,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100냥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농사꾼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포졸들은 오서방을 멍석으로 말아 끌고 갔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큰일 났네. 천수 나으리 물건을 깼다니 죽도록 맞겠어. 길동이는 그들을 따라 관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문지기가 막아섰거든요. 꼬마는 들어갈 수 없다. 썩 물러가거라. 길동이는 관아 담장 밖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어요. 그제야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옥사로 들어간 길동이는 철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오서방은 이미 매를 맞아 등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신음소리를 내며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길동이는 철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서방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방 찡그린 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길동아, 울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 제가 살려드릴게요. 꼭 살려드릴게요. 길동아, 넌 이제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저놈들한테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마라. 천수는 사람이 아니다. 오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길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철창 사이로 내민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전 아버지를 버리고 못 가요. 길동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간수가 나타나 길동이를 밀쳐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면회 시간 끝났어. 길동이는 옥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길동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전생에는 나를 죽이더니 현생에는 내 아비를 죽이려 하느냐? 길동이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무능했다. 전생에도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에 힘없는 정의는 아무 쓸모없는 거였어. 길동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손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맞은 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길동이는 빗속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빗물이 눈물인지 아니면 정말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길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암행어사였던 자신, 백성을 위해 정의를 외쳤던 자신. 하지만 결국 부하의 칼에 맞아 죽었던 무능한 자신.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길동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확실했죠. 객주 뒷마당의 고목나무. 그곳으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몰래 호미와 괭이를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울고 계셨어요. 길동이는 어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도구들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죠. 빗속을 걸어 객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허술했어요. 모두 비를 피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길동이는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고목나무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로 서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 모습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어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길동이는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흙을 퍼냈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곧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해. 아버지는 지금 이것보다 더 아프실 텐데. 길동이는 이를 악물고 계속 팠습니다. 빗물이 흙과 섞여 질퍽해졌어요.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뒤집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동이의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은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괭이가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길동이는 서둘러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썩은 가마니가 있었어요. 가마니를 열자 하얗게 바랜 뼈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문창 전생에 나. 길동이는 그 뼈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뼈 옆에는 녹슨 녹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마패가 나왔어요. 마패는 세월에 닳았지만 뒷면에 새겨진 일심이라는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길동이는 마패를 움켜쥐었어요. 드디어 찾았어. 이제 천수를 벌할 수 있어.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섬광을 만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길동이는 마패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어요. 빗물이 마패를 씻어내며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기다려라, 천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자, 이제 터질 게 터집니다. 비는 내리고 천둥은 치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땅을 파는데 손톱이 다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밤새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길동이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패를 품속 깊이 감춰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방에서 울고 계셨죠. 길동이는 어머니 몰래 옷을 갈아입고 상처난 손을 천으로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 길동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내일 할 일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이는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챙겨 입고 품속의 마패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어머니, 정관아에 다녀올게요. 길동아, 너도 아버지 면에 가려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길동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길동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 해가 떠올랐어요. 어젯밤 폭우가 거짓말처럼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길동이의 얼굴을 비췄죠. 관하에 도착했을 때 동원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서방에게 형을 집행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천수가 비단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서방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옥사에서 오서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오서방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길동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사또가 나무 탁자를 탕 쳤습니다. 오, 서방. 내가 천수 나으리의 귀한 청자를 깨뜨린 죄를 인정하느냐? 소인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잡아떼는가? 좋다. 곤장 50대를 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오서방을 형틀에 눕히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 억울해서 어쩌나. 천수 나으리가 하도 무서워서 누가 말을 하겠어. 에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사또가 형 집행을 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 입구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잠깐 멈추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입구에는 진흙투성이 괴물 같은 꼴을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바로 길동이었습니다.
밤새 땅을 파느라 옷은 흙과 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에는 나뭇잎이 엉켜 있었죠.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미친놈을 누구냐? 당장 끌어내라! 저는 오서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천수의 죄를 밝히러 왔습니다. 길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 버릇없는 것을 보게 감히 어른을 이름으로 부르다니. 천수가 소리쳤습니다. 포졸 둘이 길동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길동이는 뒤로 물러서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쳐들었어요.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길동이가 든 물건을 비췄어요. 그것은 마패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번쩍 빛났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동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마패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찰사 나으리께서 행차하신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관찰사가 갑자기 이곳에 왜 온 거지? 관찰사 일행이 동원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찰사는 나이가 50쯤 되어 보이는 당당한 체구의 양반이었어요.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사또가 허둥지둥 일어나 절을 했어요. 나으리,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도둑을 벌하는 중이었습니다. 관찰사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길동이가 들고 있는 마패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것은 관찰사는 서둘러 길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마패를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봤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사라진 이 여사의 마패가 아니냐? 관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마패를 돌려 뒷면을 봤어요. 거기에는 일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자 일심 맞다. 이문창 어사님께서 직접 새기신 글자다. 내가 그날 보았다.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웅성거렸어요. 이 여사? 15년 전에 사라진? 관찰사는 길동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꼬마, 너는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길동이는 똑바로 관찰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으리, 제가 직접 땅속에서 파냈습니다. 천수의 객주 뒷마당, 고목나무 아래에서요. 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게 무슨 헛소리냐? 내가 왜 그런 것을 묻었겠느냐? 묻은 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길동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람의 뼈가 있습니다. 15년 전 천수가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인 이문창 어사님의 유골이요.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천수를 쳐다봤어요. 천수는 양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충분합니다. 길동이는 관찰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으리, 제발 객주 뒷마당을 파보십시오. 유골과 함께 이 여사님의 옷과 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아 장부를 조사하시면 15년 전 천수와 이사또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빼돌렸는지 나올 것입니다. 관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당장 사람을 보내 확인하겠다. 관찰사가 수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졸 여럿이 객주로 달려갔어요. 천수와 사또는 서로를 쳐다보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마니에 싼 유골과 녹슨 칼, 그리고 낡은 관복을 들고 왔어요. 나으리, 과연 고목나무 아래에서 이것들을 찾았습니다. 관찰사는 유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문창형, 그대가 여기 계셨고요. 관찰사는 무릎을 꿇고 유골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천수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천수, 내가 감히 조정의 암행어사를 죽였느냐? 나으리. 저는 천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포졸들, 저놈과 저 사또를 당장 결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천수와 사또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천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나으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수는 관찰사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너희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조정의 어사를 죽인 죄, 백성의 재물을 훔친 죄,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죄,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소리쳤어요. 잘됐다. 하늘이 돕는구나. 관찰사는 오서방에게 다가가 직접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용서하시오. 이제 자유의 몸이오. 오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관찰사는 길동이를 불렀습니다. 길동이가 다가가자 관찰사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꼬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길동이라고 합니다. 길동아, 내가 오늘 큰일을 해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악당들은 평생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관찰사는 길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동이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9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죠. 너는 혹시 관찰사는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죄 지은 놈은 벌 받고 착한 놈은 복 받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길동이 선택이 참 기특합니다. 천수와 사또는 포승줄에 묶여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어요. 이 악당들아. 백성 재물 훔친 도둑놈들. 천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만함도 권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초라한 죄인의 모습뿐이었죠. 길동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복수를 마친 후의 허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었죠. 이제 끝났구나. 길동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생의 한이 풀린 거였어요. 며칠 후 관찰사가 길동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앞에 관찰사의 가마가 서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오서방 내외는 황급히 마당을 쓸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집에 오다니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관찰사는 방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앉았습니다. 오서방 내외는 방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나으리, 저희 같은 천한 집에 어찌 오셨습니까? 일어나시오. 오늘은 길동이를 보러 온 것이오. 관찰사는 길동이를 바라봤습니다. 길동이는 공손히 앉아 관찰사를 올려다봤어요. 길동아, 내가 한 일을 조정에 보고했다. 임금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단다.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왔다. 관찰사는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길동아,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양자로 드리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 공부시키겠다. 내 재능이면 장차 대제학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서방 내외는 숨죽이며 관찰사를 바라봤어요. 대제학이라니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오서방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출세할 수 있다는 게 기뻤지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슬펐거든요. 길동아, 이건 우리 집안의 경사다. 내가 가고 싶으면. 오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가지 않을래요. 모두가 깜짝 놀라 길동이를 쳐다봤습니다. 관찰사도 눈을 크게 떴어요. 길동아, 무슨 소리냐?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란다. 압니다. 나으리 하지만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길동이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서방은 거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고 어머니는 누더기 같은 치마를 매만지고 계셨어요. 가난하고 배움도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동이의 마음속에 전생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이문창.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지만 정작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권력과 명예로 가득했지만 외롭고 차가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해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으리, 제가 전생에 아니, 제 말은 길동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전생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죠. 대신 다른 말을 했어요. 나으리, 저는 벼슬보다 이 작은 집이 더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밥 먹고 밤에 별 보며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관찰사는 길동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묘한 깊이를 느꼈어요.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어쩌면 이미 한 번 살아본 사람처럼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어. 길동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네, 나으리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길동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알겠다. 내 뜻을 꺾을 수는 없구나.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한양으로 와라. 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관찰사는 길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오서방 내외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길동아,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전 이게 제일 좋아요. 그날 밤 길동이네 집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저녁밥을 먹으며 오서방은 아들과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길동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구나. 전생에서는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동이는 20살 청년이 되었어요. 과거 시험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어느 봄날 길동이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새들이 지저귀였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길동 형님, 멀리서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길동이는 호미를 내려놓고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왜들 왔니? 형님, 오늘도 글 가르쳐 주세요. 길동이는 10년 전부터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서당을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 큰 나무 아래에서 천자문을 가르쳤죠. 그래, 오늘은 사서삼경을 배워볼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길동이를 따라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길동이는 아이들을 앉히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것이 내가 찾던 삶이야. 권력도 명예도 없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게 진짜 양반이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 오서방이 마당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이제 60이 넘어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아버지, 등 좀 긁어드릴까요? 오냐? 그래 주렴. 길동이는 아버지 뒤에 앉아 등을 긁어드렸습니다. 오서방은 시원하다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효자로구나. 당연하죠, 아버지.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저녁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마당까지 풍겨왔어요. 가난하지만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길동이와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반에는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호화로운 음식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은 꿀맛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서방이 밭일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마을 소식을 전했어요. 길동이는 아이들 가르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길동이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이문창. 길동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생의 이름이었죠. 당신의 한을 풀어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는 길동이로 살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길동이로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길동이는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생의 한을 풀었으니 현생은 더 많이겠습니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이랑 먹는 게 진짜 양반입니다. 허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